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역시 전 토요일 날 여러분들 아침잠을 깨워드리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 조금 한숨 돌리셨겠어요. 아, 그래요? 이번 주는 조금 한숨 돌리셨는데, 예, 그죠. 이제 추석 연휴가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 이제 추석 연휴에, 예. 근데 더군다나 오늘 밤 또 오늘 새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제대로 한번 또 밀렸어요. 여러분들 걱정되고 하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며칠 전부터 시장 빠져있을 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랬는데 자신감을 얻으셔가지고 아마 요번에 그래도 좀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잘 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위로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을 거예요. 이 반장이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래요. 네, 여러분들, 뭐, 어쨌거나, 글쎄요, 시장에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빠지면 무조건 무서워하고, 올라가면 무조건 좋아하고, 급등하면 무조건 좋아하고, 그런 우리 단편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도 뭐, 무조건 빠지니까 방송에서 다들 막 더 빠진다 막 난리도 하니까 반장이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우리.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보세요. 큰일 났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똑똑하세요.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그럴 수 있고요. 예, 방송한다고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셔서 알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하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아주 많아요. 보세요. 뭐 더 빠진다. 아주 쌩 난리를 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러면 뭐 겁먹어라 그러면 나 겁 안 먹을래. 난 밥 먹을래. 그러면 되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02786-102, 1023, 02786-102, 1023 투데이 전화기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8288 8288. 그리고 알고 계시죠? 오늘은 강영민 대표의 상승 통행을 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라서 저희가 방송을 다음 주에 안 하기 때문에요.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부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어떤 분인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윤성진이라고 합니다. 윤성김이요? 예. 전번에 한번 전화 드렸는데, 삼성증권으로.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제 이름을 잘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예. 다시 전화를 하셨구나.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요? 뭐 종목이 궁금하신 거였어요?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현대건설하고. 예, 매스가 얼마요? 35,000원에 예. 비중 30%고요. 예. 오리온 예. 84만 원에 비중 30%로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기는 현금 40%. 삼성증권은 상담하셨다며 삼성증권은 파셨어요? 그럼? 아니요. 제가 아니요, 삼성 저는요. 예. 그게 한 3, 4년 전에 샀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또 6만 원까지 삼성증권이 올라가던데 증시가 패닉으로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손실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은 저는 거의 그거 몇 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럼 뭐 삼성증권 저는 삼성증권 상담하셨다 그러면 제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삼성증권 좋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런데도 굳이 그러면 뭐하러 저한테 또 상담을 구하셨어요? 굳이 자기 생각하고 많이 틀리게 제가 말씀 올렸는데. 아, 그거요. 저는 그 당시에 증권주는 가장 뭐고 좀 늦게 뭐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장기적인 그 관점 아래 있어서 봐가지고 꾸준한 성장률이 기대가 된다면은 저는 가치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아, 가치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주식한 지는 한 7년, 8년 정도 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7, 8년 네. 동안에 지금 돈은 그래도 좀 수익은 좀 어느 정도 나시는 편이세요? 예, 해외 주식은 지금 한 200%에서 300% 이상 나고 있고요. 어우,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칭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또 잘하시네. 그냥 제가 이 방송 종목이 있잖아요. 종목은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예. 저희 방송은 상담이지 저는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은 아닌데, 제가 종목을 알아요. 추천해드리진 상담을 하려고 않았는데. 왔어요. 예. 아, 상담하는 것 중에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하셨다 이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을 갖고 계시다. 근데 뭐가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현대건설이 최근 들어서 왜 뭐고 좀 많이 빠지게 되고 좀 뭐고 지금 좀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같이 투자하신다면 공부 좀 해보셨을 거 아니야? 예. 그럼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죠. 현대건설이 왜 이러고 그럼 뭐 비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투자니 공부를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을 잡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예, 맞아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죽어져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나 네. 정부에서 부동산을 갖다 살리려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살게 되면은 경제가 좀 살아난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걸 답변을 해보실 수 있나 한번 보자. 이게 중요한 건데 예.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정부의 정책은 가장 지금 큰 정책이 뭔가요? 큰 정책이요. 네. 부동산 경기를 가장 살리는 가장 큰 정책은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예. 정부가 하고 있는 경기 부양 아니겠어요? 아, 그게 아니라 경기 부양인데 그 경기 부양에 정부가 이렇게 취한 액션이 뭐냐고요. 제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같이 투자를 하시면 그런 거를 공부하셔야죠. 예, 저도 근데 지금 이거는 네. 제가 이 건설 쪽에 관계된 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 다 던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게 풀리시지 않으면은 이제는 투자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투자라는 건 그런 퀘스천이 풀려야 됩니다. 예. 정부에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장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한 가장 큰 액션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총리로 취임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죠. LTV와 DTI를 더 완화시켰죠. 아닙니까? 예, 맞죠. 그리고 LTV, DTI를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알고 계시나요? 내년 5월까지인가?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초저금리, 지금까지 가장 낮은 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예, 미국 다음이죠. 지금 현재 이게 1.5% 정도, 1.5%인가요?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 지금 요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계속 보셨나요? 예, 그거 봤어요.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합니다. 우리가 몰핀이라는 건 만약에 어디에 다쳤을 때 몰핀을 놓는 거 아세요? 혹시 막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이렇게 진통제 막 순간 놓죠. 아세요? 예. 그게 맨 처음에 하면은 그 고통을 잊고 하니까 막 전쟁에서 급할 때는 몰핀을 해가지고 막 이 고통을 잊게 하고 막 후송하고 이래요. 근데 몰핀을 처음 맞을 땐 그게 약효가인데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맞으면 아무 느낌이 안 나죠. 예, 중독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몰핀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몰핀은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요? 몰핀을 계속 맞으면 몰핀은 마약? 안 좋은 거예요. 마약이에요. 예,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LTV DTI를 계속 연장한다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년에 지금 가계부채가 당연히 늡니다. 왜? 초저금리에서 LTV DTI를 확대하면은 그거는 느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정부는 할 수밖에 현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를 일단은 살리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전 거기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LTV DTI를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 금리를 우린 쉽게 못 올립니다. 금리를 쉽게 올렸다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이요. 하나는 통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또 여러분들 공부시키네. 그래요. 어디서도 못 듣는 거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재정과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권에서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재정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야당에서 안 된다 막 이러고 추경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죠. 그게 재정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뭡니까? 통화입니다. 통화는 바로 금리에 연결된 겁니다. 근데 금리에 연결된데 지금 초저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낮춰야 된다, 낮추면 안 된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LTV DTI를 더 연장한 상태니까 당연히 내년까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크게 취한 액션이 LTV DTI입니다. 근데 그걸 내년 5월에 또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지금도 난리를 치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가 더 생길 텐데 과연 정부가 내년에 또 한 번의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관련돼서 만약에 포인트를 봤다 그러면은 올해 하고 내년 초 안에 속된 말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의 그 관점으로 보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LTV하고 DTI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약간의 단기 반등으로서는 좋게 나오나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는 그 관점 아래 있어서는 되게 안 좋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 그쪽을 보셨다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모순이신데요? 네, 그러나 예. 저는 그 관점을 본 게 아니고 앞으로가 언제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인구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고 인구 성장률은 낮아지는데요? 저희 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인데요? 예. 잘못 말했어요. 그러나 경제가 성장이 되면은 좀 더 저는 부정적인 시간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좀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지금 예정치보다 우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성기님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던지는 퀘스천에 대해서 이게 있구나라고 이걸 또 풀어내실 수 있어야지 그게 공부가 되고 그게 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그걸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화드렸던 거예요. 성희님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관점들에 있어서 제가 퀘스천을 달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공부가 많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쪽으로 보면 그럼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일 난 거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현대건설은 어차피 국내 부동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저는 뭐 흔히 요즘 용팔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한데 저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건설업계 김태희 같은 게 현대건설 아니냐? 왜? 현대건설은요.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계속 실적은 꾸준했습니다. 네. 참 꾸준했어요. 대형사 중에 이렇게 꾸준한 데는 잘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하나 문제됐던 게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 문제였어요.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분식회계에서. 맞아요. 현대 그 엔지니어링인가 공식 회계 문제를 갖다 의혹을 제가 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조선과 건설은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받는 방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려집니다. 잘 아실 겁니다. 조선도 문제됐던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해서 많이 받았어요. 헤비테일 방식은 뭐냐? 말 그대로 끝이 무겁다. 꼬리가 무겁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1조라는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이게 들어오는데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이다. 그럼 2천억씩을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뭐 처음에 1,000억 들어가고 그다음 500억, 뭐 500억 이렇게 들어오다가 거의 다 완성이 다 끝날 때 마지막 뭐 5천억을 한꺼번에 갚고 배를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들을 많이 했어요.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따진다면 건설은 앞으로도 그게 문제가 될 소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그거는 사람들이 잘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셔서 당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건설 쪽에 있어서 문제는 현대건설은 이제 해외에서 어차피 현대건설은 해외 쪽이었어요. 해외 쪽이 잘 되냐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겁니다. 앞으로 지금 잠재돼 있는 앞으로 부실들이 있겠냐라는 거였어요. 잠재돼 있는 부실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잠재된 부실이 지금 거의 다 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공사장에서 지금 잠재적인 부실이 오히려 나올 게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길게 봤을 때는 현대건설을 국내 포인트로 보는 것보다는 역시 현대건설은 해외 쪽이 계속 강하고 해외 쪽이 잘 돌아가느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LTV DTI가 내년에 5월 이후에 연장되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국내 부동산에 포인트를 맞추는 회사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오히려 해외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설사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건설주가 한다면 그쪽에서 다시 한번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단지 부동산 경기 해가지고 그쪽 국내 쪽에 부동산이 건설 경기가 돼 있는 쪽이 지금은 주가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년 초부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진짜 거짓말같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쉽진 주가가 않을 겁니다. 그쪽들은. 그렇게 된다면 해외 쪽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해외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라면은 그렇게 긴 안목이라면은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길게 가져가신다. 저는 일단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몇 년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거에 주가의 흐름은 상승률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김님? 예, 저는 사실적으로 국내적인 시세를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현대건설은 해외에서 꾸준하게 또 좀 전에는 국내적으로 봤다며 내가 또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예, 알았어요. 주식 잘하세요. 다음에 제가 혹시 방송 그만두시면 성김님이 와서 방송하세요. 네. 그래요. 오리온인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84,000원인데요. 84만 원이에요. 84만 원인데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률은 좀 느려질 것 같아요. 중국 쪽 어저께 KBS인가 어디서 의미 있는 방송 하나를 제가 살짝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중국들의 어떤 내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였는데 제가 또 몰랐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국이 성장의 앞으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고성장의 중국은 아닙니다. 이제. 중국은 당연히 이제부터는 그 저성장의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중국이 내수 관련돼서는 중국이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도깨비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남대문에 가면 막 그냥 치약이나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막 잘 팔리고 했어요. 비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경제가 커질 때는요, 내수에 대해서 그 나라 기업들이 신경을 못 씁니다, 많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돈을 크게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은요, 내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네 시장을 안 뺏기려고 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내수 관련 기업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리온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편한 장사를 하고 베트남 쪽에 물론 성장 열세도 있지만 과연 과거같이 무조건 편한 시장이 될까 중국에서? 글쎄요. 중국 기업들이 내수에 신경을 안 쓸까요? 조선이나 이런 것들, 철강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알죠? 기업들을. 그러면 과연 내수에 관련된 기업들을 안 밀어줄까요? 글쎄요. 저는 100% 밀어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리온이 과연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전 여기에는 뭐 베트남 시장 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를 좀 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전 이거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익 실현을 좀씩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성김님. 하여튼 뭐 제 방송 저 혹시 그만두면 제 다음에 방송할 분 윤성김님이 생겼네. 그래요. 예, 하여튼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맞든 안 맞든 간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면 전 진짜 기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또 하나라도 더 이렇게 공부도 시켜드릴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뭐 아는 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어쨌거나 되게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 오늘은 제가 광주를 내려갑니다. 광주, 예, 상공회의소에서 오후 1시 반입니다. 시간을 좀 잘 보시기 바래요. 1시 반인데요. 오늘 강의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요즘 많이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는데 제가 아마 오늘 강의를 하고 당분간 좀 몇 주 동안 또 아마 좀 휴식기를 가질 것 같아요. 뭐 몸 이런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글쎄 한 3, 4주 이상, 3주에서 4주 이상은 쉴 것 같으니까요. 아마 당분간 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강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시 반부터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영민 대표 상승통에 있어요. 2부 첫 코너 알고 계시죠? 그래요. 전화 02786-101023 많이 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구 사는 임경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임경호입니다. 예, 민경호님. 예, 그래요. 연세가?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요? 주식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주식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제대로 뭐 공부를 못해가 중무실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못하셨구나.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해서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요. 우리 경호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제약주 이제 한인제약입니다. 환희적 매수가 얼마요? 23,300원에 100% 못방 나왔습니다. 에? 왜 그러셨어요? 저는 뭐 주식을 이상하게 거래해서 거의 뭐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뭐 수달하면서 보면은 100%다 들어갑니다. 뭐. 근데 이거는 주식이 아니고 이건 로또인데? 그러면? 투기죠. 예? 근데 제가 주식을 중간에 보니까 지금까지 뭐 투기 사항이 많다고 이걸 어차피 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사실은 저는요. 근데 뭐 실패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경호님,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전쟁통에는 뭐 재벌이 나온다 그러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뭐 고 정주영 회장이나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갑자기 재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6.25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지. 이제 그렇게 나오는 재벌은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예. 그거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혼란기니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을 좀 하셨는데 그런 실체들을 봤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때까지는 투자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전부 거의 다 투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실체들을 보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 틀이 잡히면 잡힐수록요. 투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기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뭐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고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뭐 여기 공부시키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어떻게 시켜드려야 되는지 참 힘들고 한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점점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점점 투기로 한 사람들이 잠깐 번 것 같지만 금방 다 까먹어요. 금방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투자로 해야지 결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게. 그래서 투기라는 거 글쎄요. 앞으로 투기라는 걸로 인해서 돈 번다는 건 예를 들어 맞아요. 로또가 당첨되면 돈 벌 수도 있죠. 그렇듯이 근데 로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투기를 해서 어쩌다 한 번씩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되듯이 그런 것들이라고 보셔야지 투자로 계속 가지 않으시면 이제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틀리게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과거에 그랬으니까이라는 생각 갖고 이제를 하시면은 아마 제 얘기 안 들으시면 굉장히 후회하실걸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쨌거나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환인제약 같은 경우 23,300원에 100%를 몰빵하셨는데요. 예. 그럼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왜 샀는지에 대한 것도 없으시겠어요? 이유는 있으세요? 이거 뭐 저주 중에 전무제표를 보니 우량주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오르지라. 정기적으로 보면 좀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요? 환인제약 이번에는 투자 차원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뭐 사실 투기로 뭐 했는데 지금 이건 한번 괜찮은 것 같아서 했었는데 사실 사고 보니까 다 제약사에 비해가지고 별로 오르지를 못하고도 내일 또 너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근데 이게 환인제약의 주봉이에요. 예. 환인제약의 주봉인데 제가 왜 이 환인제약을 그러냐면 제가 이 환인제약은 참 저희 오늘 강유민 대표 나오는데 강유민 대표하고 참 아주 인연이 깊은 종목이에요. 왜냐? 강유민 대표가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였나? 2012년도 마지막에 그때 마지막 주에 그때 나와가지고 한번 특별방 뭐 해서 처음으로 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말했던 종목이 2개인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환인이었어요. 환인제약. 예.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말한 걸 제가 그때 10,000원이 안 됐을 때 그 근처였어요. 근데 이게 오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오른 거를 그때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했더니 저는 그렇습니까? 저 이거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하더니 진짜 많이 그다음부터도 계속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환인제약은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 사실상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다른 제약주들은 최근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환인제약이 많이 안 오른 건 아닙니다. 환인제약은 2012년도부터요. 말부터 꾸준하게 올랐어요. 이게 주봉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환인제약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환인제약이 혹시 정신병 관련된 약을 많이 만드는 거 아세요? 예. 우울증 치료제. 맞아요. 정신병 거기서요. 우리나라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 치료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신경 정신과적 질환은 선진국병일까요? 후진국병일까요? 거의 뭐 선진국 병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나라가 뭐 찌질하게 못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아시아권에서 못 사는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네팔이나 파키스탄 가서 정신병원 찾아보시면 정신병원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국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병이에요. 왜냐하면 예, 그때는 후진국은 증세가 있어도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어디 찢어진 거 꼬매는 게 급한 거지 정신과적인 거는 제일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미용도 그렇고요. 정신과 쪽, 그리고 이 치과 쪽 있죠. 그나마 치과 쪽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들은요. 우리가 선진국 쪽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선진국 질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질환인데 문제는 뭐냐? 우울증 같은 경우에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적을 것 같아요,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지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선진국병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 이런 것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정신과적 치료제는요. 이거는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더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습니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탄탄한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보면 아까 재무제표 보셨다는데 맞아요. 이 회사는 앞으로도 탄탄한 뒷받침은 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가 있었죠. 이 회사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보톡스하고 필러 쪽에 진출한 거 아세요? 예, 그 조금 나왔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보톡스하고 필러 쪽에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 있어서 여기 보면 작년 하반기에 보면 주가가 이게 주봉이에요. 여기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휙 하고 올랐어요. 여기 갑자기 휙. 이게 보톡스하고 필러에 대한 진출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요번에 또 하나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보전이라는 회사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셨구나. 이 비보전으로 아주 끝내주게 오른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드릴게요. 요번에. 자회사가요? 아니요, 자회사가 아니라요. 예. 이 비보전과 관련돼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이 회사? 엄청 많이 올랐었죠? 6월달.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이 회사가 에스텍파마라는 회사인데 에스텍파마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 말했던 비보전의 최대 주주예요. 비보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지? 보존을 안 해준다는 소리야? 비보전이라는 게 회사 이름인데요.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비보전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제약주들 할 때 이 비보전 5월, 6월, 4월 달 이때 이 증권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보전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비보전. 그게 뭐냐면 이 비보전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에스텍파마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도 비보전의 물량을 좀 갖고 있어요. 바로 이 환인제약이. 그런데 사실상 그 비보전에 대해서는 뭐 에스텍파마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오른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실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지만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꾸준한 실적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어떤 지지선?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실적이 이 회사의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환인제약이 여기서 주봉으로 봤으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지만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꾸준한 주가를 지켜만 내주면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셨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단지 하나 걸리는 건 뭐야? 2012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올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물론 조정은 잘 받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건 좀 피곤하긴 피곤하겠죠? 아닐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좀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함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1년 기준으로 보면 오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드릴게요. 여기 18,000원 보이세요? 예. 주봉으로 18,000원이 깨지면 이거는 비중을 제가 봤을 때 한 60에서 70%는 손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8,000원이 깨지면. 예, 18,000원이 안 깨지면 상관이 없는데 조정받고 다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면 피로감이 있으면 그 피로감은 나타나게 돼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환인제약도 피로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정도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게요. 아시겠죠? 예, 근데 목표가는 보면 어떻겠습니까? 목표가는 만약에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가면요 조금 더 냅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 구간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를 미리 정하는 것보다는 한번 지가 가고 싶은 데까지 냅둬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에 대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워낙 마지막 주에 항상 하는데요. 오늘은 다음 주에 저희가 추석 연휴로 방송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강효인 대표의 상승 토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따 2부 첫 코너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전화 빨리 그냥 연결해 볼까요? 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성국님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국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성국님. 요번 주에 그래도 조금 시장이 좀 살아서 좀 살만하셨어요? 아니요, 뭐, 예, 좀, 물린 게 많아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예. 앙! 하고 물렸어요? 예, 예. 그래요. 우리 성국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대우 인터내셔널 3만원에 50%입니다. 3만 원 50%. 또요? 예. 서울 반도체 18,500원에 20%요. 예, 두 가지인가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제일 궁금한데요. 네. 예. 실적도 괜찮고 이래가지고 산지가 좀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이요? 예, 2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서 이 단가가 이렇거든요. 네. 예, 최근에. 실적도 좋고, 미얀마 가스전에 수입도 꾸준히 나오고 이래서 샀는데, 지금도 뭐, 퍼나 이런 부분 좀, 같이 보면서 좀 저평가는 갖고 했는데, 실적이, 그 주가는 지금 역대 뭐 2, 3년간 최저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실적이 꾸준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갖고 올라갈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투자라는 관점에서 대우인터를 샀다면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셨다면 저는 X표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투자라는 거는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암기 까먹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암기 까먹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하냐면요. 우리는 퍼는 예를 들어서 저 퍼가 좋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근데 저 퍼가 왜 좋나요?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저 퍼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예. 성장 못하는 기업 보면 저 퍼,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성장하는 기업들 보면요. 퍼가 말도 안 되게 높은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퍼가 좋다라는 암기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혹을 대시는 게 별로 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 회사가 진짜 성장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뭐예요? 예. 제가 봤을 때 무역 부분은 별 성장할 가능성이 없고, 지금 미얀마 가스전 부분에서 추가로 지금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내년 중반기부터 이게 발견이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미얀마 가스전보다 뭐 한 5배가 정도 더,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만약에 된다면 5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장량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부분이.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예.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 미얀마 가스전이라는 멘트 자체로 몇 년 동안을 속된 말로 울거먹은 회사인 거 아세요? 예, 예. 2000년 초반에도요. 대우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 무조건 미얀마 가스로 갖다 붙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터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예, 예. 알고 계셨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확실치는 않은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도 그 부분을 인정하신 건데 대우인터는 그런 불확실성이 저는 투자란 관점에서 제가 X표를 드렸던 이유가 대우인터는 솔직히 말해서 규모는 크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큰 회사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미얀마 가스전이었는데 그게 몇 년 동안을 하면서 2000년 초반이었나?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계속. 그게 터진 게 작년인가? 그거예요. 엄청나게 울고 먹었죠. 예를 들어서 한다, 된다, 뭐 이게 곧 성장 있다. 뭐.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대우인터를 투자 관점에서는 X표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전 그게 항상 대우인터의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 잘 아실 거예요. 가스가 잘 팔리려면 결국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럼 우리가 유가를 봐야 되잖아. 예, 예. 유가가 지금 1, 2년 안에 네. 저유가를 벗어날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얀마 가스전이 개발돼도 이거는 별 매력이 없어지는데? 근데 유가도 제가 그 기업 설명회 갔는데 100% 반영되는 게 50%만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예, 예. 유가가 일단은 이 회사한테 50%든 뭐 30%든 유가가 이 회사한테 올라가야 좋은데 당연하죠. 예, 예.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예, 예. 그럼 이 회사의 매력이 있을까? 전 그게 그거예요. 예. 저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잠깐 일로 갈게요. 전 우리 흔히 말할 때 전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돈이 한 몇백억 갖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목을 뭐 한 4, 50개는 사야 돼. 왜? 몇 개를 살 수는 없으니까 몇백억 들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 50개 사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이쁜 놈을 1등 이쁜 놈 사고 그리고 뭐 한 2등 이쁜 놈도 사고 한 3등 이쁜 놈도 사고 이럴 수가 있어. 그죠? 예.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자금의 한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은 1등 이쁜 놈을 사야지 3등 이쁜 놈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소린지? 예. 예. 대우인터는 죄송한데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이쁜 구석이 없는데 굳이 다른 이쁜 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살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뭐 그렇게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빠질 공간이 크진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빠질 공간이 별로 없다라 그래서 굳이 그걸 투자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그건 X표라는 거예요. 예,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1등의 이런 놈을 골라야지, 그래서 사야지 이게 투자지. 빠질 염려가 별로 없으니까 산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건 매매예요, 매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 X표를 삑 드린 이유는 얘는 유가 이런 것들이 뭐 50%가 반영이 되든 30%가 반영이 되든 유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대우인터는 관심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예. 그 지금 유가가 내려간 거에 지금 주가가 반영된 게 아닐까요? 그게 지금 거의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났는데 3분의 1 토막이 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물론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뼈다귀 무게라는 걸 얘기하지만 전 솔직히 말해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아직 이게 현대차는 제가 뼈다귀 무게가 있어서 반등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우인터내셔널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게 뼈다귀 무게인지 모르겠어요. 아, 예. 기본 펀더멘탈이 좀 그 정도까지 안 된다 말씀이시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여기서 대우인터내셔널 빠져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 쪽이에요. 아, 예. 여기서 안 빠지면 좋은 거지만 빠져도 이상할 거 없다. 아, 예, 당연한 결과를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대우인터내셔널은 글쎄요, 뭐 나중에 반등을 하면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저는 요만큼도 투자 관점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회사예요. 요만큼도. 예, 성장에 대한 매력이 있을 때 우리가 주식의 시간표는 모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성장에 대한 매력이 있지가 않을 때 들고 있는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죄송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거는 그냥 조금 반등할 때
빠져나오셔서 진짜 투자라는 거나 앞으로 성장에 대한 걸 확실하게 어느 정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그런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이 갔네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보니까 지금 우리 성우님이 좀 주식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안 빠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세요. 지금 보니까 대우인터라든지 뭐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그 절대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장을 진짜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해야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물론 싸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싸게 사는 게 좋은 거는 주가가 올라갈 요인이 많은, 주가가 올라갈 요인들이 많은 주식일 때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주가가 올라갈 요인이 많지 않을 때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밀린다는 것 때문에 주식을 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요, 이게 그 매매라는 거에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계속 헤매게 되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님 같은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봐도 많으신데 전 이거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서울반도체 아마 상담하면서 전에도 몇 번 상담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 갭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상대하실 종목 아니에요라고 말했는데 아마 안 믿으셨을 거예요. 에이, 갭은 메꾸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갭 어설프게 메꾼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안 믿겼을 텐데 보세요. 어때요? 갭 메꿨나요? 아니면 제가 어설프게 접근하지 말라 그런 게 맞았나요? 계속 밀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성장이라는 거를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를 봐요, 자꾸. 근데 그럼 그 서울반도체도 앞으로 성장이 좀 힘들다고 보십니까? 전 서울반도체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 LED 쪽에 관해서 지금 LED 국제 표준이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아직도. 중국 쪽 물량 공세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물론 뭐 크로스 라이센싱 해가지고 특허권에 대해서 서로 이걸 했다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LED가 지금 뭐 막상 빨리 열릴 줄 알았는데 지금 어때요? LED 시장 그렇게 빨리 열리고 있어요? 뭐 열리고 있지만 뭐 사실상 뭐 스탠드 하고 있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샀는데 회사에 사무실에서 쓰는 스탠드를 LED로 했는데 모르고 샀어요. 진짜 이거 그냥 품질만 보고 이거 괜찮네. 이거 여러 가지 사용도가 있네. 그리고 샀는데 우리나라 조명 이게 붙어서 난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샀어요. 사고 나서 봤더니 중국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중국의 LED 쪽이 생각보다 지금 실생활에 우리가 쓰이는 LED에는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 조명회사께 붙어서 우리나라 건 줄 알고 딱 받고 다 했더니 나중에 포장 뜯어서 사용하고 딱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야.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 오면은 매도하셔서 현금화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두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성님. 어떻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데.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투자 습관 꼭 바꾸시기 바래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의 위원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광주를 내려간다 그랬죠? 예, 광주 상공회의소에서요.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1시 반입니다. 예, 오후 1시 반, 2시가 아니라 1시 반입니다. 예, 아마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고 한 3, 4주 동안 강의를 좀 안 하고 좀 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지금 이 시장 오늘 더구나 새벽에 미국 시장도 많이 밀려서 걱정되실 겁니다.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제대로 듣고 알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예,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갈게요.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10,000원 20%인데요. 글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일단은 먼저 매수가까지만 오면요. 일단 이거는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계속 가져가고 하기에는 물론 갭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좀 전에 상담했던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알톤 스포츠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알톤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빨리 이 이륜 이 전기자전거 이거에 대한 거를 통과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는 못 올라가요. 워낙 저번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뭐예요? 통과 안 됐죠. 또 연기됐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이륜 전기 자전거를 타는데 면허 시험을 보고 하라 그래요. 시험 다 싫어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전기자전거 우리나라 개발 아직 안 하겠다는, 전기자전거 시장 안 키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빨리빨리 이게 규제철폐지 뭐가 규제철폐입니까? 이런 게 규제철폐지. 그래야 전기자전거 시장이 커지고 진짜 이렇게 하지.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면서 무슨 전기자전거를 어떻게 키웁니까, 시장을. 이런 규제철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때까지는 저는 안 보려고 합니다. 다음 종목. 제일바이오입니다. 15% 4,700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다시 조금 주춤하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기서 올라오다가 조금 멈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들이 반등은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물량을 줄여나가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일바이오 일단은 매도를 요번에 그냥 이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예, 포시에스죠. 포시에스 신규 상장 패턴이죠. 예, 저도 안 그래도 어저께 우연히 포시에스를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요.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 제가 신규 상장 패턴으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규 상장 패턴에서 뭐예요?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이에요? 안 좋은 패턴이에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안 좋은 패턴이죠. 신규 상장에서 빠졌죠? 빠져서 지지하고 있다가 반등할 때 신규 상장 가격 근처 밑단까지 와서 어때요? 다시 떨어지죠? 그럼 이건 아주 안 좋은 패턴이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점 깨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신규 상장 패턴은 자꾸 들어넣으셔서 공부해 놓으시면 참 편해요. 그런데 어때요? 또 깨졌죠.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일단은 빨리 물량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파세요. 예, 다음 종목. 예, 코나이입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쪽 관련들이 지금 어저께하고 그저께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움직여줬는데요. 반등을 좀 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5,000원인데 지금 딱 얼마 전에 물렸던 가격인데 여기서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코나이 같은 경우에 뭐 이 앞으로 수주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전 개인적인 느낌이 좀 받아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확실히 어떻게 하냐? 아니, 전 모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자꾸 회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도 계속 수주 같은 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동을 할지를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를 제가 이거는 4만 원을 드릴게요. 종가로 4만 원을 깨문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30% 8만 원인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뭐 워낙 많이 밀렸다가 이제 반등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약주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조심하시는 게 이 바이오들 관련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반등에서 기대하지 말고 반등을 이용해서 파는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 그냥 한 10만 원 정도 근처까지만 오면 이거는 그냥 다 이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 절반 정도만 이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예,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 5,030원 10%인데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고점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솔직히 몰라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손절가만 딱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손절가 4,000원 있죠. 종가로 4,000원을 깨지면 이거는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4,000원이 안 깨지면은 홀딩을 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캔들을 우리 모습 보고 요거는 뭐 꼬리가 기네? 안 되나? 뭐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상하가 폭이 커졌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캔들에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얘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판단될 거니까 그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후행하자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1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는 방송이 쉽니다. 그래서 오늘 강용민 대표의 상승통행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 2부 강용민 대표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